무엇인지 기억나면? 당신 그럴 리가요.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르르르르르. 제주에 살고 있는 20살 청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주에 사는 제주 토박이 햇살 지연, 제주 낀주민 최PD, 제주 청년 제갈유진이 당신이 궁금한 제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상다반사 나와 당신의 제주. 다시 제주 호흡이야. 맞았어. 네. 하나 둘 셋. 제주. 이거 그대로 살릴게요. 재밌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에 제주도로 내려와서 지금 20살까지 제주도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제갈유진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사실 우리 토박이님이 먼저인데 네. 먼저 치고 들어오셨어. 완전 적극적이야. 너무 아, 좋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라고 제주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제주 토박이 햇살 지연입니다. 숨쉬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제주 내려온 지 10년 된 토박이도 아닌 이주민도 아닌 좀 애매합니다. 제주 낀주민 최PD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게스트 모집한다고 방송했는데 이렇게 네. 바로 게스트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와, 환영합니다. 웰컴. 저희가 이렇게 오늘 남자 목소리고 20살 여기까지 정보가 나갔잖아요. 네. 저희 딱 되게 젊은 친구랑 얘기해서 오랜만에 너무 막 좋아. 젊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맨날 저희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비밀이야. 좋습니다. 아까 우리 자기소개에서 제갈유진 씨 12살 때 와서 20살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유진 씨랑 무슨 얘기를 할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무엇을 궁금해하실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제주도에 이주민들 많이 오기도 했고 또 여전히 꿈꾸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쵸, 특히 그쵸. 자녀가 있으신 분들 되게 맞아요. 궁금하실 텐데 네. 실제로 제주에서 10대를 나고 10대를 지낸 청소년 이렇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짜 어떤지 정말 좋다고 하는데 진짜 좋은지 너무너무 궁금해할 거예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해요. 저 아이가 10살인데 네. 앞으로 10살부터 20살까지는 또 제주도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나게 될지도 되게 그쵸.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햇살 지연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제주 1020 10대에서 20대까지. 오 맞췄어. 1020을 어떻게 읽을지 되게 기대했는데 와! 제가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짱. 자, 그래서 우리 유진 씨가 12살 때 제주도에 왔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오게 됐어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2살 전까지는 10살 때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 교수 일을 하시게 되면서 따로 살다가 네. 12살 때 저희도 같이 저희 가족 단체로 제주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0대 11살 11살까지는 그럼 서울에 사셨어요? 중순 9월까지 있다가 추석 때 넘어갔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도시에 있다가 이렇게 오신 건 거죠? 네네. 아버지 직업 때문에 내려오게 된 건데 네.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제주도에서 살 거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주도에 온 게 가족 여행으로 4박 5일 그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그쵸. 제주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게 신나기도 했고 네네. 반대로 처음 보는 친구들과 또 같이 계속 지내게 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반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이 복잡하긴 했겠다. 그쵸, 그러면 그쵸. 중학교 때 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온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딱 전학을 왔어요. 초등학교 때. 그럼 어느 동으로 오셨어요? 어느 동네로? 연동의 롯데시티 호텔 자리 옆에 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서 지금도 거기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전 시골은 아니구나. 그래도 10년 전이면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그쵸. 덜 발달했을 때죠. 네네, 그쵸. 그렇죠. 그랬군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그 이별을 하고 슬프지만 절절한 이별을 하셨나요? 하고 제주도로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이렇게 딱 간 거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그때 첫날 기억이 있으세요? 첫날에
그 친구들한테 보통 그 학교 전학을 가게 되면 친구들한테 자기소개를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려고 했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 궁금해요. 해주세요. 궁금해요. 지금 네네.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이야. 네. 네. 해야 되나요? 네. 해주세요. 안녕, 나는 그 서울에서 전학 온 제갈유진이라고 해. 내가 제주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대충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순간 내가 막 너무 떨렸어. 내가 떨려. 내가 전학 온 것 같았어.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무래도 그 서울에서 전학 오는 게 엄청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되게 조금 신기해? 저한테 신기해하고 그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나요. 그랬군요. 그래도 약간 그런 거 뭐 문화적 차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전학 오면은 처음엔 막 겉돈다는 얘기도 되게 그쵸. 많잖아요. 그런 건 어땠어요? 겉돈다는 느낌은 막 있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그 문화적인 차이는 좀 있었어요? 여긴 아무래도 섬이거든요. 섬의 아이들이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소소하게 조금 그 되게 차이점을 딱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 네네네. 보통 그 서울에서 애들하고 말할 때 이름을 부르면 네. 저를 부른다고 하면 유진아 네. 라던가 막 명수야 철수야 막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여기서는 그 뒤에 아나 야를 빼고 야 유진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요. 말을 줄여서 보통 하잖아요. 사투리가 제주도가 네, 맞아요. 너 뭐hen 막 이런 식으로 하던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되게 처음에 헷갈려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왜 짧은지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소개해 주세요. 도박이님.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말 짧은 거에 대한 별 개념이 없었는데 말이 짧아지면 문자 보낼 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짧은 이유를 모르시는군요. 저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제주도에 바람이 워낙 세잖아요. 네. 그래서 말을 길게 하면은 전달이 안 말이 돼? 바람에 날아간대요. 그래서 이 섬의 특성상 제주 말이 짧아졌다는 얘기를 전 듣고 엄청 공감을 했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토박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왜 말이 저는 솔직히 말이 짧다는 거 잘 이해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나서야 알았짠데 아무래도 최 PD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이 김과 짧음의 그 차이를 느끼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말이 그 육지에서 제일 처음 왔을 때 말이 짧은 게 되게 신기했었다. 다른 거는 또 뭐 있어요, 혹시? 막 일단 오자마자 느낀 거는 그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저는 어렸을 때 좀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서울 애들, 육지 애들은 약간 깍쟁이 같은 서울 깍쟁이, 네, 서울 깍쟁이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제주도 왔을 때 친구들하고 지내거나 이러면서 좀 더 털털하다 그런 거는 느껴진 것 같았어요. 제주도 와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건 어땠어요? 어쨌든 서울은 그 차도 엄청 많고 높은 건물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환경적인 변화는 어땠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롯데시티 호텔인데 맞아요. 그때는 그게 없어지니까. 네네네. 그래서 막 이렇다 높다 할 게 제일 높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저희 아파트였거든요. 18층인데 네. 그것도 서울에서는 엄청 높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 평균이었으니까. 그것도 좀 그런 이게 서울이 많이 높은 거였구나 싶기도 했고 네. 차 같은 경우에도 그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주도에서 그 차들이 다니는 걸 보면서 서울이 많이 막히고 그런 거였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이랑 서울 가면은 그때가 유치원 아니면은 마치 요럴 때인데 서울 갔을 때 우리는 이제 초나이잖아. 엄마 여기 건물들이 왜 이렇게 커? 전부 다 성이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다가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맞아요. 커보였겠어요. 여긴 또 시내도 아니고 촌이니까 높은 건물 없는데 다 성이라서 여기 공주들 살고 왕자들 살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구나. 그 제주도에 어쨌든 그렇게 내려오셨고 네.
그 저는 제주도 왔을 때 이제 저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서 학구열이 별로 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엄청 높아요. 아무래도 시골이고 하니까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알게 된 엄마가 이제 서울에서 오셨는데 아이를 중학교 보냈는데 완전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중학교는 어땠어요? 기억이 나요? 공부 관련해서는 제가 딱 6학년 때까지는 그 공부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저희 반이 상대적으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반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등수가 높다 보니까 조금 공부에 재미를 붙였었는데 중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팍 어려워지면서 점수가 계속 뚝뚝 떨어지면서 계속 그렇게 하위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중학교 때 기억나세요? 저도 기억이 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까지 촌에서 지내다가 맞아. 중학교 때 전학을 왔잖아요. 맞아. 전학을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촌이었기 때문에 또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하거나 이러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가면서 새로운 영어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이라든가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과목을 공부를 했어야 됐고 하고 또 제 입장에서 환경이 다 바뀌고 친구들이 다 바뀌고 이랬어가지고 하고 저 어렸을 때 성격 이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적응하는데도 되게 어려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이 대본에 제주학교와 육지학교를 비교를 적어놨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중학교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중학교 때 제주도에서 중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육지 서울만큼 뭐 강남 대치동 이만큼 이렇게 경쟁을 막 한다거나 뭐 학원을 뭐 학교 끝나고 몇 개를 다니고 과외를 몇 개를 한다거나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친구들 주변에 어땠어요? 저희 반에 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가 몇 명 있긴 했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그 공부를 하는 애들 말고는 막 학원 한두 개 정도 다니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성적을 막 엄청 올려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남이나 그쪽처럼 공부를 하려고 했던 친구들은 막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 저는 촌에 살고 있지만 제 친구들은 시내에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학원을 보내도 여기는 또 학원을 여러 개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학원이 없어요. 보내고 싶어도 학원이 없어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못 보내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대다수가 그렇게 학원을 다니지를 않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굳이 친구를 만나려고 학원을 가는 그런 약간의 아이러니함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근데 시내는 그렇지가 않대요. 학원을 가지 않으면 친구를 만날 수가 없대.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면 자기 혼자 놀이터 가서도 혼자 집에서도 혼자 그리고 그게 더 불안한 거죠. 부모님 입장에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낸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 지금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열심히 놀고 있어요. 학교 끝나고 그냥 매일 놀아요. 매일 노는데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사실 큰 고민이 없었는데 이제 3학년, 4학년 때는 이제 과목 수가 많아졌거든요. 1, 2학년 때는 약간 뭐 인성에 관련된 수업들을 이제 해왔다면 3학년부터는 영어도 생기고 사회도 생기고 과학도 생기고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이제 그런 과목이 생겼는데 지금은 따라가긴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3학년 되고 중학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도 계속 놀 것인가. 공부는 사실 자기가 하는 거지만은 또 부모들 입장으로는 그 환경을 또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육지에 있는 그 중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되게 궁금하긴 하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그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되고 싶은 거. 그게 중학교 와서 좀 바뀐 게 있나요? 저는 사실 그 아버지가 연세대학교를 나오셔서 대학교가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막 어디를 쉽게 갈 수 있고 어디는 가기가 힘들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살짝 못 하고 있었어요. 아빠도 연세대를 갔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어서 초등학교 때 꿈은
다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발명가 막 과학자 그런 쪽으로 네네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현실을 깨닫는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걸 알아가면서 그래서 중학교 때는 사실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정말 요즘의 10대들은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약간 한 고등학교 때쯤 우리의 현실을 보잖아요. 근데 요즘 10대들은 약간 중학교가 되면 그 중학교 때부터는 약간 초등학교하고는 약간 학업도 약간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사교육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때부터 약간 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은 10대가 중학교가 되면서부터 약간의 자기의 그 모든 현실적인 그 위치를 현실을 그게 마주하게 되는 알아지더라고요 스스로. 알고 싶지 않았는데 뻔하지 알아지게 않은데, 되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교육 뭐 받으셨어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조금 했었는데요. 네네. 제가 중학교 때 아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네. 굳이 공부를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하신 말씀이 공부를 안 해도 다른 걸로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그쵸. 하고 네네. 그 공부가 싫으면 굳이 그거를 하라고 하지 않겠다 해갖고 네. 중학교 때는 사교육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요? 때? 중학교 때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성적이 계속 뚝뚝 떨어지면서 슬퍼. 괜찮아. 네네네네. 다 과거의 일이니까요. 네. 3학년 때 네. 그 엄마랑 아빠 제안하신 게 네. 너도 수영 쪽으로 해보지 않겠냐라고 운동을. 네 추천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처음에는 선수로 수영 그걸로 하면 무조건 선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그 네네네. 어른이 돼서도 그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닐 거라고 말을 되게 들어갔고 네네. 중3 때부터 수영을 해서 네. 그 체육과 전형으로 남녀고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였어요. 남녀고가 체육과 전형이군요. 네, 그 남녀고가 일반 맞아요. 고등학교 안에 체육과가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에요. 네네. 아. 하고 남녀고에는 저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육상부가 아마 있었을 거고 유도부도 거기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아무튼 남녀고는 정말 운동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운동 선수들이 네네.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랬던 기억 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자체가.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제주도의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수영을 놀라고 하는 거랑 네. 빨리 하려고 하는 거랑 그거를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네. 되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 어차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네. 이걸 할 게 아닌데 내가 네네. 지금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남녀고 체육과가 좋은 점이 네. 그 성적을 그 일반과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체육과끼리 매기거든요. 네네. 분리시켜 주죠. 그래서 아무래도 성적을 좀 더 받기 좋은 약간 그게 유리합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 고등학교에 있었으면 못 받았을 성적을 체육과에서 계속 받게 되니까 내신이 좋아졌군요. 네 내신이 되게 좋아졌어요. 오. 체육 시키고 계신 학부모님 들으셨죠? 남녀고랍니다. 남녀고. 그렇구나.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제주도에서 체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네. 어떻게 3년 동안 쭉 하셨던 거예요? 네, 3년 동안 남녀고를 다니면서 대회도 여러 번 나갔고 네. 그렇게 하면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에는 전지훈련을 가거나 네네.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전지훈련이 오기도 하고 네네. 그런 식으로 같이 훈련하면서 네. 3년 동안 쭉 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체육하면은 네. 저는 그냥 골프, 승마 이렇게 엄마요?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네요. 죄송하고요. 그러면 3년, 그러니까 그 제주에서 운동을 좀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거의 반을 운동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신에 대해서 좀 아무튼 약간 시스템적으로 약간의 좀 혜택을 보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이제까지 보냈던 고등학교의 이런 학창 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최종적인 목표가 운동선수였던 건 아니라서 사실 지금은 운동을 그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체전 딱 끝난 이후로 네. 물에 몸을 안 담그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떤 진로를 내가 가야겠다라고 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고3 막바지에 들면서 네네. 그 일반 고등학교만큼은 아니지만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서 저도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운동 쪽으로만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계속 생각을 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운동 말고는 해온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를 그 대학교를 지원할 때 과를 체육 쪽으로 여러 개를 집어 넣었어요. 여러 개 집어 넣는 거죠. 원서등호선. 그래서 육지 쪽으로 대학교도 몇 개 넣었는데 네. 그쪽으로 가려면 그 네.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점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근데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일반 고등학교랑 체육과랑 그 성적 매기는 기준이 다른 것처럼 배우는 과정 자체도 달라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남들은 3년 동안 해오던 거를 한 1, 2개월 동안 하려고 올라가려고 힘들다. 네, 그래서 못 맞춰갖고 저 힘들죠. 그게. 그 최저 수능 기준이 없었던 대학교 중에서 한라대를 들어갔어요. 한라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되나 이걸 안 배우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나 그거를 계속 생각을 했던 그런 것 거에 같아요. 대한 고민이 많긴 하겠다. 20살은 근데 뭘 해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맞아요. 어떤 도전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일단 20대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그 어쨌든 제가 그래도 궁금한 거는 내가 제주도에서 10대를 보냈잖아요. 네네. 육지랑 뭐 잘 차이를 못 느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주도에서 10대를 보내면서 얻은 게 있다. 제일 큰 거 뭘까요? 제주도는 확실히 다른 도시니까. 네. 육지 그쪽이랑 제가 그쪽을 중학교 때부터 안 다녀서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 뉴스라던가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도 입시 때문에 그쵸.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네네. 물론 제가 체육고등학교를 다녀서 그게 애들이 막 엄청 입시 준비를 하는 그런 거를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쟁이 조금 덜해서 네네. 마음이 편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어요. 뭐 보면 그 친구라고 하면서 막 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본 적이 되게 많았는데 네. 여기서는 그렇게 뭐 조금 이중성 그런 쪽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나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궁금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학교 전교생을 봤을 때 네. 대학을 육지로 가는 친구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100명이라고 쳤을 때? 육지로 가는 쪽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한 60 정도? 60% 정도? 다만 그게 수도권 쪽으로 그쵸. 그건 뺐을 때 그냥 수도권인지 그냥 지방인지. 단순히 육지로만 봤을 때는 반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반에서도 반 이상 갔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만난 성인들 중에 이제 제주에서 나고 자랐는데 대학이나 직장 생활을 육지 갔다 온 사람들 육즙을 먹었다 그러죠.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의 10대 때 꿈은 뭐 의사, 선생님, 뭐 무슨 디자이너 이런 게 아니라 10대 때 오로지 꿈은 육지 탈출 이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걸 그랬구나. 아무래도 놀거리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냥 물론 저희 나이 먹으면서 뭐 PC방이나 노래방이나 그런 쪽을 하면서 그 육지랑 차이점이 막 있진 않았지만 아예 어렸을 때는 뭐 놀이공원이나 그런 걸 좋아할 나이잖아요. 그쵸, 놀이공원 그쵸. 같은 것도 없었고 네. 뭐 백화점이나 그런 것도 없었고 맞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 꿈이 무조건 대학교는 육지로 가자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육지 탈출이 꿈이라고 그러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의 꿈은 육지 탈출.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제 아이도 지금 사실 엄청 걱정이 얘 20살 때 엄마
놔줘야겠지만 이상하게 떠난다고 하면 어쩌지라는 네. 생각을 벌써 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저기 햇살지연님은 어떻게 육지를 저도 육지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근데 상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기도 했지만,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육지는 가고 싶은데 육지에 가기엔 약간의 좀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고 아무튼 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육지로 가는 걸 뭐 본격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알아볼까 하던 그런 찰나에 발목이 잡혔죠. 결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혀서 이제는 영영 육지에 갈 수 없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진 씨가 올해 20살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체육을 했었고 지금은 약간 이제 그 방향을 우회를 해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거를 꼭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이 20대는 이래 했으면 좋겠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그 운동으로만 하다 보니까 다른 걸 한 그 경험이 아예 없어서 네네.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네네. 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해서 네네.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 유튜브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쪽을 어쨌든 계속 즐겨봤고 할 수 있겠다, 하고 네네네. 싶다. 네. 그게 점점 그 좁혀지고 좀 확신이 생기고 하면서 방송 쪽으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네네. 이번에 그 휴학서를 내고 내일 있는 수시에 그 지원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방송 관련된 좋은 결과. 과로요? 네네. 좋은 결과가 내일 있기를. 내는 거예요? 네네. 엄청 갑자기 또 너무 떨리는데. 너무 떨린다. 저는 20대 때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네네. 지금도 이제 방송 일을 하고 있지만은 좀 규모는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은 방송 일은 왜 어떻게 하고 싶어진 거예요? 방송이란 게 그 출연자들이랑 시청자들이 소통을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소통이 되게 즐겁다라고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저도 그 즐거움을 느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꿈꾸게 된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데요, 네. 소통. 감사합니다. 네. 소통이 너무 재밌어서 방송 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너무 뭔가 저 지금 약간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저희도 지금 이 동네 방송이잖아요. 마을 방송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그거가 네. 저희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서 네네. 이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우리 제주에서 20대를 지금 새로운 꿈을 다시 꾸고 있는 제갈 유진님 네. 응원하고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 마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돌이하게 말씀. 네, 소도리하게 마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티스트와 떠나는 제주 마을 여행, 제주 기록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열리는데요. 이현미 작가와 함께하는 색연필로 그리는 나의 제주섬, 리모 작가와 함께하는 제주도 마을 그리기로 제주 마을 소도리 문화연구소 블로그에서 신청 및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느린 여행의 방법인 드로잉으로 제주 마을의 풍경을 담으며 함께 거닐고 바라보며 나를 위한 한 장의 행복한 기록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이거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던 그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너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림 네. 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블로그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외부 음식점을 연계해 파티에 대해서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합니다. 일부 게스트하우스에서는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집합금지 대상 장소를 파티와 연계된 음식점으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 전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됩니다. 맞아요. 우리 그 2주 전인가? 3주 네. 전에 그 남원 게스트하우스에서 맞아요. 파티 해가지고 확진자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 진짜 남원 초토화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정말 지킵시다. 지킬 건 지키자고요. 이번 그 추석 때 30만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20만이 아니고 30만이 오늘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30만이 몰려와서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왜 오냐고. 정말 왜 와? 집에 있으라는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제발. 아니, 그럼 오시는 건 이미 다 예약하고 하셨을 테니까 오시는 건 좋은데 제발 마스크 꼭 끼시고 그리고 오시기 전날까지도 나 몸 안 좋다. 감기 기운이 있다. 이러면 제발 오시지 말아주세요. 제발. 친구들끼리는 코로나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20살, 20대 친구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웬만하면 노는 모든 장소가 지금 거의 그쵸. 반강제적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쵸. PC방이라던가 노래방이라던가 그래서 저희끼리도 아무래도 지금 슬슬 몇몇 친구들이 군대를 갈 나이라서 맞아요. 가끔 모이는 일이 많은데 모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쵸. 안타깝다. 그래서 군대 가야겠다 약간 이럴 수도 있겠네 정말? 아닌가? 뭐 마땅히 할 거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 지금.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어쩌라고 군대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인가? 그거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별개야? 군대는 네 별개인 것 같아요. 최대한 늦추나? 때가 되면 간다. 근데 진짜 이게 우리 제가 아까 이거 자료를 찾았는데 아까 우리 햇살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조금만 나도 무조건 바로 그 응급 119라든가 이런 게 다 항시 대기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때 예전에는 또 오셨는데 열 나는데 해열제 먹고 여행하신 분 계셨잖아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 제주도가 그 삼방산 그 게스트하우스랑 남원 게스트하우스랑 삼방산 온천 이후로 확진자가 계속 매일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서로 자기 몸 안 좋으면은 바로바로 머무시고 코로나 검사 받으시고 맞아요. 마스크 꼭 끼시고 또 거짓말하지 마시고. 맞아. 제발 여러분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동선을 알지. 제발. 그 삼방산 그 확진자가 벌써 며칠 전에도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맞아요. 제주도는 그리고 섬이어서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퍼지는 게 굉장히 빠르니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말 부탁을 좀 잘 드릴게요. 요즘에 제주도 정말 여행하기는 너무 좋은 날씨이긴 한데 제발 코로나. 1년만 몇 달만 더 참읍시다 우리. 그래요. 다들 화이팅 합시다. 네. 다음 세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제주도가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12월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대천교차로와 금맥조로를 잇는 2.9km의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2018년 시작해 2021년 6월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삼나무숲 훼손 논란과 법정 보호종 동식물이 발견돼 지난해 5월 공사가 중단되었는데요. 보안 설계를 반영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협의 후 12월에 공사를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기사에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맞죠? 너무 잘 읽는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보셨어요? 그 비자림로 지나가 본 적 있으세요, 유진 씨?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여기 구자읍 주민들은 되게 이 길 맞아요. 자주 다녀서 맞아요. 어느 날 그 나무들이 막 베어 있고 그런 거야.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깜짝 놀랐죠. 깜짝. 이게 뭔가 사전에 공시가 되고 뭔가 협의가 되고 했으면은 이 정도로 반대하지 않았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나무를 막 자르고 있으니 너무 놀라긴 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이걸 뭐 잘라야 된다, 자르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사실 밝히기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게 방송이니까 개인적인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뭔가를 할 때 잘 협의를 하고 특히 우리 이제 자연이잖아요. 제주도는 자연 빼고 자연이 정말 중요한데 어쨌든 나무를 자르는 일이니까 우리 이 법정 보호종 동식물 이런 거 보호해야 될 것들은 보호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은 해야고 잘 계획을 해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서쪽이 어느 정도 약간 개발이 되고 나서 그런지 이제 동쪽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 말하면 너무 복잡해질려나? 괜찮아요. 네. 제2공항 그 부분 때문에도 아무래도 약간 동쪽이 좀 개발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긴 한데
공항 역시도 그렇고 이거 확장 공사도 그렇고 정말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좀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금 이쪽 길 지날 때마다 나무에 이렇게 눈 그려진 거 보셨죠? 못 보셨구나. 네. 이쪽 길 지나면은 이렇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 나무에 이렇게 눈을 그려놨어요. 약간 뭐 우리 지켜보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일지 잘 모르겠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아파요. 서로가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이렇게 맞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늘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12월에 공사를 다시 재추진한다고 하니 아마 하긴 할 거예요. 만약에 네네. 한다면은 잘 우리 이제 지킬 건 지켜가면서 네. 잘 이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12월이라고 하면 이제 추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공사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공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당신의 제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최고의 댓글을 선정해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억새 얘기했죠? 네, 우리 가을 제주도 가을. 억새 우리 노래도 불렀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좀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당신의 가을 얘기 댓글 남겨달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오랜만에 댓글 놀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소개 하나 해주세요. 와, 응. 리치엔니움님. 뭐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영앤 리치윤님, 와 되게 오랜만에 만나네요. 제주 가을 하면 억새, 억새 하면 제주 가을입니다. 아 이분도 아시는구나. 우리 오랜만에 놀러 오셨는데 억새편 또 들어주셨나 보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우리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억새 얘기 한참 우리 하면 유진 씨한테 물어볼게요. 유진 씨, 억새랑 갈대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갈대 알아요, 갈대? 네. 알긴 억새도 아네. 아세요? 생긴 거는 대충은 아. 잘 모르겠는데 억새가 좀 더 질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서 자란 친구들은 다 억새를 알고 갈대를 모르거든요. 갈대는 물가에 피는 거고 억새는 들판에 피는 거래요. 맞아요. 그 제주도에는 아까 그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가가 없습니다. 네. 바다 말고는. 그래서 억새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앤 리치언님 어쨌든 네 답변 남겨주셔서 답변이 아니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 당신 10대에서 20대에 관한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1020은 어떤지 궁금해요. 10대 때 뭐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네. 20대 때 뭐 방황했던 시절, 꿈꾸던 네. 시절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다음 방송에서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제주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제주 매거진 리이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유진 씨, 네. 남겨주세요. 네. 자 클로징 갈게요. 네. 클로징은 우리가 이제 유진 씨 처음이니까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에게 한마디씩 우리가 해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먼저 할 테니까 마지막에 해주세요. 네네. 네, 우리 햇살쌤 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동안 제가 잊고 있었던 저의 1020이 어땠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의 1060은 사실 또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억으로 잘 묻어놓고요. 이제 앞으로 1020을 이렇게 지내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맞이할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전은 그 실패든 포기든 이걸로 이렇게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경험이 되거든요. 20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 봤더니 20대의 도전은 무엇으로도 다 용서가 된다라고 했던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랬던 것처럼 20대의 도전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엇이든 좋으니 많이 도전해 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의 도전은 그러면 용서 못 받나요? 네? 용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책임이 많잖아. 저는 40대인데요. 저는 제가 우리 나이를 밝히면 안 된다니까요. 맞다. 아까 내가 안 밝힌다고 했는데. 저도 오늘 저 할게요. 저도 오늘 이제 유진 씨랑 저는 사실 10대 때 기억은 잘 안 나고 오늘 유진 씨랑 얘기를 하면서 20대 때 나는 어땠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살이 딱 됐을 때 제가 진짜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이제 어른이야 했는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그 수능 끝나고 그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진짜 약간 어른 같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가니까 나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난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나 20대 때 생각해보니까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또 지금 휴학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학교 1년 다니고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달라. 그리고 또 엄마 몰래 휴학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돌아갔는데 여지를 깨닫고 돌아가긴 했는데 20대 때는 정말 뭘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든지 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휴학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 대학교 4년을 매일매일 뭐 나는 취업을 할 거야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여행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것도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의 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제가 좀 전에 40대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는 지금 40대인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거든요. 네. 아이가 이제 10살이 되고 하니까는 어느 정도 저도 약간의 다른 여유가 좀 생겨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딱 생겼는데 저도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유튜버가 되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안 나서 못 하고 있지만은 저도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방송이랑은 제가 20살 20대 때 다녔던 그 영상 제작한 거랑 완전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고 나도 너무 하고 싶어서 우리 유진 씨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40대 아줌마도 꿈을 꾸고 있답니다. 와. 자, 유진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까지 제 그걸 돌아보면서 내가 되게 방황 많이 했었구나라는 걸 다시 돌이켜봐서 기분이 묘했고요. 어쨌든 방황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전에 비해서 갈피가 잡힌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고 뿌듯하다는 기분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이 방금 느낀 기분 잊지 않으면서 앞으로 쭉 나아가기 위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또 든든하네요. 뭔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주는 것 같은.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혹시? 어쨌든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요 녹화도 제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게 돼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된 것 같고 즐겁고 유익한 경험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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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진짜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방송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방송 알람 설정으로 나와 당신의 제주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삭 소가수다.